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여름, 도쿄가 완전히 물에 잠길 뻔했던 그 사건을. 전 세계 기상청이 손을 놓고 있을 때 단 하나의 나라만이 정확한 경고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그곳은 미국도, 영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국 기상청보다 무려 3일이나 빨랐고 7만 명의 목숨을 구해냈어요. 일본 NHK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서울은 재난 대응의 미래다. 대체 어떻게 한국이 세계 최강 기상 선진국들을 제치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영국 기상청 연구원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영국 기상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기상 분석가예요. 클레어 윌슨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런던 본청 7층 분석실에서 동아시아 장마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죠.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한 하루였는데 모니터에는 복잡한 기압계와 습도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태풍 우디의 경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일본 규슈 쪽으로 향하던 태풍이 갑자기 북상하더니 장마전선과 만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 동료 마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클레어, 뭔가 발견했어? 얼굴이 심각한데. 마크, 이것 좀 봐. 태풍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데이터 맞나 싶어. 마크도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 이상하네. 보통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패턴이야. 더 놀라운 건 일본 규슈가 이미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지 보고서였어요. 저희 시스템으로는 2시간 후에야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 개인 전화가 울렸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대학 친구 유미였어요. 클레어. 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빗소리가 거세게 들렸어요. 우리 동네가 완전히 물에 잠겼어. 부모님이 2층으로 대피했는데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언제까지 이 비가 계속될까? 정말 무서워.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친구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즉시 제 시스템으로 확인해봤지만 아직 정확한 예측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한국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국제 워크숍에서 만난 한국 기상청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저희 AI 시스템은 정말 빨라요.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 정확도가 높아요. 그때는 그냥 예의상 듣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한번 확인해봐도 될 것 같았어요. 한국 기상청 공개 데이터에 접속했어요. 화면이 로딩되는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아직 분석하지 못한 상황을 이미 3일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풍 우디와 장마전선의 충돌, 규슈 침수, 심지어 도쿄 인근 강수량까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되어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런던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예측이라니. 더 놀라운 건 서울 시스템이 벌써 3일 후까지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는 아직 현재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마크가 제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클레어, 이게 정말 한국 데이터야?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서 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클레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를 신뢰할 수는 없어. 우리 시스템을 더 믿어야지.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게 말이 되나? 그날 밤 유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울고 있었어요. 클레어,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1층에서 구조를 못 받고 계셔.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소방서에서도 접근을 못하겠다고 해. 어떻게 하지?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친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런던 시스템은 2시간 늦게 나왔지만
서울 시스템은 벌써 3일 후까지 시뮬레이션을 마쳤어요. 이건 참고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유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런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사에게 연차를 신청했어요. 제임스, 급하게 연차를 써야 할 것 같아요. 클레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기상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제임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클레어, 설마 그 한국 데이터 때문에 자비로 출장을 간다고?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마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클레어, 검증도 안 된 데이터 때문에 자비로 한국에 간다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시스템도 충분히 정확한데 굳이 왜? 마크, 어제 규슈 상황 봤잖아. 한국 시스템이 3일 전에 정확히 예측했어. 우리는 2시간 늦었고. 다른 동료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클레어, 한 번 맞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시아 기상청들은 보통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는 동료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유미의 상황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한국 시스템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11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기내에서 저는 계속 한국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기상 모델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빅데이터와 AI가 이렇게 완벽하게 융합된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단순히 기상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형 정보, 인구 밀도, 심지어 SNS 실시간 데이터까지 종합해서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옆자리 승객이 제 화면을 힐끔 보더니 물었어요. 기상학자세요? 네, 영국 기상청에서 일해요. 한국 기상청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네요. 아, 한국 기술이 요즘 정말 좋다고 하던데. AI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 기상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동작구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생각보다 서울이 훨씬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기상청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깔끔한 외관에 첨단 느낌이 물씬 났어요. 1층 로비에서 접수를 하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능숙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국 기상청에서 오신 클레어 윌슨 박사님 맞으시죠? 이윤호 수석 분석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로 7층으로 올라가세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7층에서 내리자 이윤호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은 전형적인 한국 공무원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첫 만남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박사님, 저희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호 씨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외부 분석관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입니다. 특히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요.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 기상청이 자부심이 있을 만했거든요. 실제로 그들의 시스템을 보니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요. 이윤호 씨, 저는 협업을 제안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우러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해서요. 이윤호 씨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진솔한 태도에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보통 서구 기상청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은 다르시네요. 아니에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기상 분석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AI 융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런던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제서야 이윤호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약간의 자부심과 함께 친근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시스템을요. 그는 저를 분석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이윤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2019년부터 AI 기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어요. 삼성과 네이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죠. 7층 분석실 문이 열리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 데이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런던 기상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첨단이었어요. 이게 저희 AI 기반 통합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윤호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위성 데이터, 지상 관측소, 해양 부위, 심지어 SNS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1초에 100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니 제가 예측했던 침수 지역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스템이 3일 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지역이 정확히 물에 잠긴 것이죠. 이윤호 씨도 모니터를 보며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박사님, 이건 정말 우리 시스템의 정확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95.7% 정확도네요. 이윤호 씨,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건 참고가 아니라 경고예요. 더 큰 재앙이 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윤호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혹시 더 큰 위험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태풍 우디의 잔해가 아직 북상하고 있어요. 필리핀 난류와 충돌하면 상상하기 싫지만 도쿄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와 이윤호 씨는 24시간 내내 모니터를 지켰어요. 기상청 7층 분석실에 간이 침대까지 가져다 놨어요. 커피와 라면으로 연명하면서 말이에요. 태풍 우디가 약화되면서 북상하고 있었어요. 위성 영상을 보니 구름덩어리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박사님, 잠은 안 주무세요? 이윤호 씨가 새벽 2시쯤 물었어요. 제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못 자겠어요. 계속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필리핀 북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난류와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어요.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확인하니 평년보다 2도나 높았어요. 박사님, 이 두 기류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얼굴을 보니 불안감이 역력했거든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장마전선이 폭주할 거예요. 일본 전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요. 제가 런던에서 본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새벽 4시 한국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계산을 업데이트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어요.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을 보고 저희 둘 다 숨을 멈췄어요. 도쿄 일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침수 위험도 최고 단계였어요. 세상에. 이윤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24시간 안에 도쿄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0년간 기상 분석을 해오면서 이런 절망적인 예측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도쿄 지역 상세 분석을 요청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정밀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도쿄의 복잡한 지형, 하천 정보, 지하철 노선까지 모두 고려해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3D 모델링으로 물의 흐름까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4시간 후면 아라카와 강과 스미다 강이 범람할 거예요. 특히 지하철 노선들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하 공간에 물이 유입되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상상하기 싫었거든요. 이윤호 씨가 즉시 상급자들에게 보고했어요. 새벽 5시에 긴급 전화를 건 거예요. 30분 후 회의실에 기상청 간부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잠에서 급히 깬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함께 참석했어요. 윤호야, 이게 정말 확실한 건가? 기상청 차장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외국인 박사님 의견만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가?
저는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차장님, 저는 10년간 기상 분석을 해왔어요. 이런 절망적인 예측은 처음 보지만 한국 시스템의 정확도는 이미 입증되었어요. 박사님, 정말 확신하시는 겁니까? 한 간부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 시스템만 있었어도 제 친구 가족은 미리 대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미 이야기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규슈에서 확인했잖아요. 한국 시스템의 정확도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저희 예측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빨간색 경고등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윤호 씨가 용기를 내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차장님, 서울 시스템이 예측한 대로 예측에서 도쿄 대피령 연결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먼저 연락해봐. 차장이 결정했어요. 1시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의 예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실제로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측 담당자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상청의 데이터를 검토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도쿄도청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30분 후 또 연락이 왔어요. 도쿄도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1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왔어요. 일본 NHK에서 속보를 내보낸 거예요. 도쿄 동부 지역 폭우 경보, 한국 기상청 예측 근거로 대피 권고 발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윤호 씨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박사님, 해냈어요. 일본이 우리 예측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저도 감격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날 밤 11시, 저희는 첫 번째 작은 승리를 거뒀어요. 일본 기상청이 한국 데이터를 근거로 도쿄 동부 지역의 대피 권고를 발령한 거예요. 한국 시스템의 예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이윤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어요. 95% 이상의 정확도네요. 하지만 저는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지진 가능성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물이 땅에 스며들면 지반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지진 다발 지역에서는 더욱 위험했어요. 이윤호 씨,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지진이에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져요. 일본은 지진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윤호 씨의 얼굴이 또다시 심각해졌어요. 정말 끝이 없는 재앙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예측 시스템이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간신히 잠든 지 2시간 만에 이윤호 씨가 저를 깨웠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난카이 해곡에서 소규모 지진이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사님, 급히 일어나세요. 이윤호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시작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일본 열도 남쪽 해역에 빨간 점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어요. 규모 3.2, 3.8, 4.1. 작은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건 뭔가 이상해요. 이윤호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진 발생 패턴이 평소와 달라요. 보통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10년 경험으로도 이런 패턴은 불길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이 마치 일직선을 그리며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CNN 뉴스를 켰어요. 이미 세계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일본 연쇄 지진 발생, 대지진 전조 현상 가능성이라는 자막이 흘러갔어요. 이윤호 씨, 혹시 한국 시스템으로 지진 발생 시점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볼 수는 있어요. 이윤호 씨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AI가 지질학적 데이터도 분석하거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기상 데이터와 지질 데이터를 융합해서 지진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한국의 AI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과거 100년간의 지진 데이터, 지각 변동, 심지어 조수간만의 차와 달의 인력까지 모두 고려했거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감탄했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통합 분석은 꿈도 못 꿔봤어요. 이윤호 씨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삼성 반도체 기술과 네이버 AI 기술이 합쳐지니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진 거죠. 3시간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6일 이내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7%였거든요. 이런 높은 확률은 처음 봤어요. 이윤호 씨, 이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시스템이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규슈 침수, 도쿄 폭우 모두 정확했잖아요. 맞았어요. 한국 시스템의 신뢰도는 이미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지진 예측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만약 틀리면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때 기상청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참석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오전 10시 회의장에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외교부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매우 심각했어요.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진 발생 확률 87%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로 6일 이내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학기술보좌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서울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해야 해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재난 예측을 주도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외교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재난 예측을 주도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외교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만약 이 예측이 틀리면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유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규슈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들, 지금 도쿄에서 대피하고 있는 7만 명의 시민들. 이윤호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클레어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 시스템의 정확성은 규슈 침수 사례로 입증되었어요. 95.7%의 정확도를 보였거든요. 과학기술보좌관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진 예측은 기상 예측과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기상과 지질을 통합해서 분석해요. 실제로 많은 지진이 기상 변화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30분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어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기상청장님이 회의장에서 일어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에게 특별 예측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 기상청의 공식 예측에 참여하게 된 거였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클레어 박사님, 한국 기상청을 대표해서 국제사회에 경고를 발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죠. 이 순간부터 저는 진정한 한국 기상청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오후, 저는 국제기상기구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6일 이내 일본 혼슈 지역 규모 7.0 이상 지진 발생 확률 87%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의 지진 경고를 발령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 저희의 예측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도쿄에 시간당 82mm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48시간 전 서울 시스템이 시뮬레이션한 그대로였어요.
제 손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윤호 씨가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도쿄 대규모 침수를 48시간 전에 정확히 예측했다니. 이제 정말 우리 기술력을 믿게 되네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도쿄 상황을 확인했어요. 웹캠 영상을 보니 도쿄 시내 곳곳에서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작은 웅덩이들이었지만 저희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윤호 씨, 지금 당장 유엔기술본부에 연락해야 해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재난 예측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공유해야 해요. 유엔에요? 저희가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계 기상 예측을 주도하는 거예요. 1시간 후 정말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유엔 사무총장 직속 재난대응본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영어로 된 긴급회의 요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기상청입니까? 유엔 재난대응본부 마크 존슨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개발한 K재난 플랫폼에 대한 국제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즉시 기술 지원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저와 이윤호 씨는 눈을 마주봤어요.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서울이 전 세계 재난 대응의 중심이 되는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존슨 씨,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영국 기상청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이에요. 한국 시스템의 정확도는 이미 입증되었어요. 오, 윌슨 박사님. 런던에서 연락받았어요. 박사님이 한국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30분간의 화상회의가 이어졌어요. 유엔에서는 한국의 AI 시스템을 즉시 글로벌 재난 대응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모든 대륙의 기상청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이윤호 씨,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서울은 이미 미래의 재난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AI 시스템은 예측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시간으로 대피 경로를 최적화하고 구조 장비 배치까지 계산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는 기상청 대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대한민국의 K재난 플랫폼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표준 시스템으로 채택한다는 발표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윤호 씨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서울이 중심이 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체계가 구축되는 거네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런던에서 한국 시스템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계속 들어왔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연달아 한국 시스템 도입 문의가 들어왔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한국이 기상기술 선진국이 된 거네요. 이윤호 씨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그날 오후 7시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도쿄도청에서 공식 감사 인사가 온 거예요. 한국의 예측 덕분에 7만 명이 사전 대피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클레어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쿄도 재난대응본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한국 기상청의 정확한 예측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 시뮬레이션으로는 최소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예상되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유미와 같은 상황에 있던 7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 시스템이 정확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지진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모니터를 보니 일본 남부 해역에서 여전히 소규모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윤호 씨, 지진 예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87% 확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6일 이내에 대지진이 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그때 정말 무서운 뉴스가 들어왔어요. 일본 NHK에서 속보를 내보낸 거예요. 도쿄 인근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 빈발, 대지진 전조 현상 가능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윤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긴장됐어요. 폭우 예측은 성공했지만
지진 예측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세계 최고의 AI 시스템이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윤호 씨, 더 정밀한 예측이 필요해요. 정확한 시점과 규모를 알아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밤새워서라도 분석해 보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지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또 한 번 구해야 했어요. 3일 후인 목요일 새벽, 정말 무서운 일이 시작됐어요. 도쿄 인근에서 소규모 지진이 빈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15번이나 흔들렸어요. 규모 2.8부터 4.3까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을 포기하고 24시간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어요. 커피를 벌써 8잔째 마시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한국 AI 시스템으로 더 정밀한 분석을 했어요. 지진파 패턴을 보니 정말 불길했어요. 이윤호 씨, 이 패턴 봐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진이 일직선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지각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윤호 씨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진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3시간 간격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 간격이에요.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일 이내 대지진 확률이 89%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어요. 이윤호 씨, 이 결과를 발표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윤호 씨는 한참 망설였어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만약 틀리면 한국 기상청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도 있고요. 저도 이해했어요. 지진 예측은 정말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호 씨, 저희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있나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없어요. 규슈 침수, 도쿄 폭우 모두 정확했어요. 심지어 시간까지 거의 정확했죠. 그럼 이번에도 믿어야 해요. AI 기반 예측 모델이 실제 지진 예고, 시간과 거의 일치했잖아요. 여기서 망설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NHK 뉴스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낸 거예요. 도쿄 시민들 대피용품 준비, 지진 공포 확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윤호 씨가 모니터를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박사님, 지금 일본 SNS를 보니까 시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생수와 비상식량이 품절됐다고 해요. 그럼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한 예측이 낫잖아요. 이윤호 씨가 고민하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서울 시스템은 지금 지구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발표하겠습니다. 오후 2시 한국기상청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열렸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윤호 씨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6일 이내 일본 혼슈 지역의 규모 7.0 이상 지진 발생 확률 89%라는 발표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발표 직후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어요. CNN에서는 한국, 일본 대지진 89% 확률 발표라는 속보를 내보냈어요. BBC에서는 서울 AI 시스템, 또 다른 정확한 예측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NHK는 한국 예측 신뢰할 수 있나? 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급하게 편성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더군요. 일본 우익 언론에서는 한국의 과장된 예측이라고 비판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이었거든요. 그날 밤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한국에서 지진 예측했다는 뉴스 봤어. 정말 믿을만해? 유미, 한국 시스템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틀 후 금요일 오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 기상청의 예측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윤호 씨가 기뻐하며 뛰어올랐어요. 박사님, 이제 일본도 우리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네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 23분이었어요. 정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앞바다, 규모 7.2였어요. 저희가 예측한 시간과 장소가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세상에.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맞췄네요. 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한국의 사전 경고 덕분에 일본 정부가 미리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건물 안전 점검, 비상용품 준비, 대피소 운영, 지하철 운행 중단까지 모든 게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공식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한국의 정확한 예측 덕분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일본 NHK에서 특별방송을 내보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서울의 AI 시스템이 또다시 정확한 예측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서울은 재난 대응의 미래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런던에서 의심스럽게 봤던 한국 시스템이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지진 예측 성공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일본의 구조 드론, 장비 예측 시뮬레이터를 무상으로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박사님, 이제 한국이 기술 원조국이 되는 거네요. 이윤호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워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일본 현지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도쿄 시민 7만여 명이 사전 대피에 성공한 거예요. 만약 한국의 예측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일본 정부에서 공식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클레어 박사님, 한국 기상청의 정확한 예측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국제기상기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주제는 AI 기반 예측과 실시간 대응, 서울 표준 도입이었어요. 회의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발표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의 기상 예측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서울이 기후 대응 수도로 공식 선언된 거예요. 저는 그 회의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런던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의 기준이 되어 있었거든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이 인류의 생명을 구했다. 서울은 이제 전 세계 재난 대응의 중심이다. 일본 NHK에서도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목이 서울은 재난 대응의 미래다였어요.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클레어 박사님은 어떻게 한국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한국의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형 재난 대응 모델 도입을 문의해온 거예요. 기술 수출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윤호 씨, 이제 정말 한국이 기술 주권을 확보한 글로벌 리더가 된 거네요. 이윤호 씨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박사님이 우리 시스템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 기상청에서 정식으로 합류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클레어 박사님, 저희와 함께 공동 연구센터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윤호 씨가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이미 제 마음은 서울에 있어요. 그렇게 저는 영국 기상청을 떠나 서울 기상청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윤호 씨와 함께 한영 공동기상연구센터를 창설했어요. 연구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었어요. 한국형 재난 대응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거였어요. 벌써 유럽 5개국,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도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박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니. 이윤호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런던에서 의심스럽게 봤던 한국 시스템이 이제는 지구촌의 희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클레어, 정말 고마워. 내가 한국에 가서 일한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 이제 비가 와도 무섭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윤호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당신이 옳았소, 클레어. 처음에 제가 회의적이었던 걸 사과해요. 아니에요, 이윤호 씨.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서울 기상청에 출근해요. 세계 각국에서 협력 요청이 끊이지 않아요. 한국이 기술 주권을 확보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된 거죠. 가끔 런던 시절을 떠올려 봐요. 그때는 한국 데이터를 의심스럽게 봤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서울의 예측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여름 서울이 전 세계를 구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도 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세계를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